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건 편향된 언론들, 더 나아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기성 언론들, 특히 조중동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조중동이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논조로 보도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더 나아가 조중동이 특정 후보를 띄워준다고 우리가 같이 뜰 필요 없고 조중동이 특정 후보를 깎아내린다고 같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언론사의 기조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의 방송사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갑니다. 어떤 것과 관련돼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얘기인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제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김진표의 회고록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가지고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거 당연히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받겠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한테 입장 밝혀라! 라고 또 물음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들만의 음모로지만 또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또다시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장 밝혀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대통령실은요,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아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그때 당시 애도 기간을 정했고 매일 조문을 했으며 그런 과정 속에서 중후보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에게 반드시 조문 동행하라고 지시까지 내렸고 실제 사흘 연속 대동해서 조문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진표 회고록 내용만을 가지고 좌파들이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든 이슈화시키고 싶어서 대통령실이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해라 이러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계속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충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좌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거라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물음표를 한 번 더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홍근이에요. 자, 박홍근이 마치 자신이 뭔가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표가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후 내게 한 말을 메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홍근이 실제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자신의 SNS에다가. 자, 보시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무고한 159인의 죽음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접근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탄핵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박홍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했던 김진표 의장은 그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니, 아무리 국가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랑 독대를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눈 걸 왜 이걸 전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김진표의 주장 자체도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진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윤석열 대통령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뭐라는 겁니까? 박홍근 주장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 다 공유해줬대요.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숙의 옷값도 국가 기밀이라고 공개 안 하고 양산 도망쳤잖아요. 네? 아니, 김정숙의 옷값도 공개 안 했으면서 국가 기밀이면서 왜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심지어 체계까지 쓰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무엇보다 전 웃긴 게 이겁니다. 자, 날짜예요. 지금 박홍근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언제입니까? 2022년 8월 19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까지 아니,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요, 그때까지 왜 지금까지 묻혔던 겁니까? 네? 지금 2년이다, 내가 2년이. 왜 2년 동안 찍소리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거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랑 똑같은 겁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어떤 일 벌였습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와 관련돼서 이미 1년 전에 촬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야, 안 되겠다라고 터트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그 공작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인물만 다를 뿐이지 패턴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뉴스를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겠어요? 지금 김진표가 저렇게 쓴 이유, 더 나아가 이걸 지금 박홍근이 받아드는 이유, 더 나아가 이걸 지금 민주당이 받아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슈화시키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슈화시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언론사의 보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최초로 보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JTBC도 아니고요. MBC도 아니고요. 한겨레도 아니고요. 경향신문도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채널A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웃긴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와 관련돼서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조간신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실어주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만 실었습니까? 동아일보만 실었습니다. 그것도 오늘자 조간신문 몇 면에? 6면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래 저는요 오늘 봤습니다. 뭘 봤냐면 실제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돼가지고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보도를 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직전까지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와 관련돼서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고 얼마나 보도하는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제가 이태원 검색해봤어요. 기사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자,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제가 이태원 검색해봤어요. 관련 기사 몇 개? 2개 나왔습니다. 2개. 자, 그러면 실제 이것을 오늘 6면의 조간신문에 달았던 동아일보는 몇 개나 보도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1개나 보도했습니다. 11개.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3개, 중앙일보 2개, 동아일보 11개. 시청자 여러분들, 이쯤이면 이거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도적이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걸 최초 보도한 게 다른 곳이 아니라 채널A. 그리고 채널A가 이걸 보도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편향된 언론들이 모두 다 같이 보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JTBC, MBC, 한겨레, 경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더 수면 위로 끌어오기 위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윤 대통령 향해 물음표 던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박홍근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이슈를 누가 함께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동아일보가 함께 띄워주고 있다는 거죠. 무려 기사 몇 개로? 11개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의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라는 겁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좌파들이 못 잡아먹어 난린데 동아일보는 왜 그런 가운데 오히려 논란거리를 만들고 그 논란거리가 팩트체크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부풀리는 걸까? 라는 의심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겠습니까? 이건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의도가 뭐라고 보는 거냐? 이번 전당대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저들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언론사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마다 모두 다 지지하시는 후보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가 띄운다고 그 언론사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요. 언론사가 깎아내린다고 그 언론사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언론사의 논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 보도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이 언론사와 관련돼가지고 누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 당권 주자들. 저는 그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가운데서 가장 열받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자,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혔어요.
김진표 스스로 명예훼손이다. 왜곡 발언 취소 사과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자 톡톡 튀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재섭입니다. 김재섭. 오늘 SBS 라디오 나가서 실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자,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요. 바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일단 수신처가 용산이야. 민주당도 아니고 김진표도 아닙니다. 용산, 김진표 왜곡 아닌 이태원 참사 조작설 사실 아니다 못 박아야.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섭이 이와 관련돼서 누구한테 물음표 제시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음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민주당နဲ့ 똑같잖아요. 민주당이 대통령실 입장 밝혀라고 말하는 거나 김재섭이 대통령실 향해서 이거 못 박아라 아니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섭 민주당이에요? 김재섭 국민의힘이잖아요. 이거는요 대통령실 혼자서 못 박을 게 아니라 누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겁니까? 네가 못 박아야 됩니다. 왜? 그게 네 역할이에요. 그게 네 역할.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못 박았다고요? 아니라고. 아니 이미 박아서 아니라고 말을 충분히 했는데 왜 민주당은 똑같이 이와 관련 물음표 던지는 겁니까? 이게 김재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김재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원래 좌파들의 물음표에 항상 강하게 반응했던 애예요. 좌파들이 해병대원 특검 내놓으면 그래 이거 받아주자. 김건희 특검 내놓으면 그래 이거 받아주자 말하는 게 바로 김재섭과 안철수라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원래 이탈된 애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내는 거 찬성했던 이유도 뭐라는 겁니까? 제가 그냥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김재섭이 이런 애라고요. 원래가. 네? 좌파들의 물음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애. 반대로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던지는 물음표에는 귀 닫고 쳐다보지도 않는 애. 이게 바로 김재섭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당권 주자들이 설득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 우파 국민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라고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내부에서 특검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좌파들의 특검을 우리가 왜 받으면 안 되는지 김재섭을 스스로 설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걸 타개할 수 있고 막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재섭은 원래 이런 애예요. 원래 이런 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물음표 던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물음표 던지고 있어 입장 밝히라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민주당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관계를 알고 싶으면요. 고발하세요. 이들이 말했잖아. 진위를 밝혀야 된다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대통령은요. 민주당이 고발해도 실제 형사소추 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이 글을 썼던 김진표 고발하라고요. 김진표. 네? 그러면 수사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들어가면 뭐가 나와보겠습니까? 지금 박홍근이 메모했다며. 박홍근이 메모 까. 근데 박홍근 메모를 안 까네? 그러면 이 박홍근의 메모가 진짜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의 수사로서 밝히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요. 두말하지 말고 고발해라. 고발해라. 네? 어차피 대통령 고발해도 대통령은요.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안 됩니다. 즉 이걸 밝히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진표 고발하라고. 김진표. 자, 민주당이 김진표 고발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좌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키우고 있고 심지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방탄, MBC 방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정말 절차란 절차는 다 어기고 법이란 법은 다 어겨가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되게 막 나가죠. 엄청 막 나가죠. 왜 그럴까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남았냐? 이번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여름만 되면요. 줄줄이 선고가 나와요. 줄줄이 선고.
일단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뭐라는 말씀드렸죠? 돈을 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 이미 준 사람들은 끝났어요. 받은 사람들에 대한 1심 선고가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민주당 현재 현역 의원만 6명입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뿐입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렸죠. FIU가 김정숙 문다의 이상거래 검찰 통보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조만간 7월 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누가 제기된다고요? 문재인과 관련돼서 법리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전주지검 형사가 전원 투입됐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여름이에요. 7월, 8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오늘 태양광 비리 혐의와 관련돼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압수수색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5월 달에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돼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검찰이 압수수색을 발부하면 이걸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법원한테 받는 겁니다. 법원한테 받는 거예요. 사법부한테 받는 겁니다. 즉 사법부가 지금 영장을 몇 번 쳐준 겁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쳐준 겁니다. 이 정도면요 혐의 다 밝혀낸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영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현역 의원실인데. 자, 무엇보다 이 신영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태영광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태양광 비리 이거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광 비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약간만 했어요. 진짜 조금 했습니다. 진짜 조금. 네, 살짝만 건드렸는데 몇 억 나왔습니까? 8천억 나왔습니다. 8천억. 살짝 건드렸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걸 문재인이 몰랐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수사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의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몸통을 끝까지 밝혀야 된다. 윗선까지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게 걸렸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를 함에 있어서 234건의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했고 무려 510억 원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무자격 업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234개예요. 234개. 심지어 얼마? 510억. 우리 국민의 세금. 이걸 문재인이 몰랐다? 이걸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격렬하게. 왜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들한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년 내내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마지노선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8월 달이 되면 MBC 사장 바뀌고요. 8월 달이 되면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1심 선고 나오고요. 여름이 되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문다의 수상한 돈 거래 내용, 더 나아가 이재명의 대북송 관련된 김성태의 재판, 더 나아가서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들이 지금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지금까지 잘 뚝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더 똘똘 뭉치는 것이고 좌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던 겁니다. 좌파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고 있고 이 함정에 어떻게 빠지면 안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 언론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우파가 아닙니다. 과거의 우파. 우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처럼 그냥 어버버하면서 넘어가는 우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충분한 인력풀이 있고요, 충분한 목소리 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모두 다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있어서 저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물음표를 더 제기해라. 좌파들이 물음표 10개 던지면 우리가 20개 던질 테니까 니들도 함께 문제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지도부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우리 안 집니다, 친구 여러분들. 쟤네들 포장지만 화려하지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 텅텅 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포장지가 예뻐 보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따라서, 어떻게?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어떻게?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반박하고 하나하나 싸워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의 행정부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기관인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거라고요. 저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물에 치중하지 마세요. 인물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때 되면요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무너집니다. 우리 가치가 무너져요. 우리 내부에서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면요 어떤 애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김재섭 되는 거예요. 김재섭. 네? 김재섭 같은 애가 우리 내부에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인물에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굳건하게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맞추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